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예, 자 탄핵 심판 선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서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런데 지금 국회 정무위 소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특히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그렇죠. 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그 비상계엄이 선언된 이후에 100일 동안에 그 보고서를 우리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실질 GDP가 6.3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50만 원의 수익이 감소한 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시총이 144조가 증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도 그 100일 사이에 20만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KDI나 한국은행이나 또 OECD에서도 0.5에서 0.6%씩 다 하향했거든요. 하향 전망했는데 오늘 그 글로벌 그 신평사라고 하는 S&P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2.0에서 1.2%로 무려 0.8포인트를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대의 하락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탄핵 국면이었지만 국가의 신용 등급은 그대로 유지됐었거든요. 근데 그 국가의 신용 등급마저도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해가지고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내 소문은 뭡니까? 다 안의 내용을 모르니까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들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 사법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그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절차에 대한 시비라든지 선고 지연에 대한 요구들을 강하게 해와서 그런 혹시라도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그런 이런저런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균형점을 좀 맞추기 위한 점에서 좀 앞에 선고들도 먼저 좀 하고 선임선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됐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또 균형점을 맞추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해석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헌재가 지체할 사유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당장 내주 초라도 선고를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겠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주 초에도 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 수호의 최후의 관문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선고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시에 의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선고를 지연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이게 근데 예측이나 전망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 버려 가지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 삼부토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조사해 오셨죠? 네네. 삼부토건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좀 개괄부터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그 주가 조작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면 이것은 주가 조작을 넘어서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바로 그 명태균 게이트 한금폰과 김건희 여사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연관됐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는 거라서 대단히 시발성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아시겠지만 23년도 5월 14일 날 그 해병대 단톡방에서 그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3부 체크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다 글을 올린 다음부터 두 달 사이에 주가가 1,000원에서 5,500원까지 무려 5.5배가 그 급등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급등한 이유를 보니까 두 달 사이에 우크라의 재건을 호재로 해서 테마로 해가지고 그 급등을 시켰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우크라 영부인이 방한해서 5월 16일 날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5월 22일 날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그 우크라 재건 포럼에 참석해서 축사를 합니다. 그때 삼부토건 대표도 같이 가거든요. 그날 삼부토건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룡 점정이 7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그 시점에 7월 21일 날 최고점인 5,500원을 찍습니다. 예. 전형적인 그 매집과 주가 호재를 이용한 시세 분출과 예. 또 그다음에 폭락을 해서 지금은 400원대로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패턴이 지금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 예. 여기서 이종호 씨가 예. 지금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예. 또 김건희의 계좌관리주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예. 또는 그 정부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파헤쳐야 되는데 작년 9월부터 금감원에서 지금 이걸 지고 예. 검찰에 넘기질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이복현 금감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저희 정무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주가 조작의 패턴이 있으면 이상거래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소에서 해서 의혹이 있다 해서 금감원에 넘긴 지가 예. 작년 9월입니다. 예. 작년 9월인데 벌써 7개월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고발 조치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 정무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감원에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증거를 어느 정도를 만들어 갖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강제 수사권이 없으면 빨리 수사기관에 넘겨야죠, 넘겨서 그럼. 예. 조사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실제로 200개의 의심 계좌에서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예. 이복현 원장이 직접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주가 조작 의심 계좌 200개가 발견되고 100억의 시세 조정이 있다는 것까지 예. 확인되었으니까 예. 더 이상 이제 지체할 필요 없이 고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죠 지금.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냐면 금감원에 쥐고 있고 뭉개고 있고 네, 또 검찰에 설령 넘긴다 그래도 검찰 수사도 믿을 수 없고 네. 답은 특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예. 상황입니다.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또 이제 한덕수 그 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만약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한다라면 한덕수 대행이 이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됐지만 분명하게 그 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예. 것은 이원이고 위법하다고 예. 판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서 한 번 봐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예. 특검 추천을 또 다시 하지 않고 거부권을 또 행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시 그 책임을 우리가 민주당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그 재탄핵을 한다면 이번에는 헌재에서 그거를 기각시킬 이제 뭐 네. 명분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금감원은 의지가 없다는 확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의지가 없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 자본시장에도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는데 중대한 사건이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이거나 조사 중인 예.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계속 우리가 촉구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온갖 이목이 삼부토건이 워낙 이상하니까요. 네. 거기다 다 쏠려 있는데 그거 네. 말고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뭔가요?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예. 것인데요. 그 삼부토건하고 관계회사가 있습니다. 예. 같은 동일인 집단 안에 있는 관계회사에 웰바이오텍이라는 그 회사와 예. DY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일준이라는 동일인 그 회장이 DYD를 통해서 삼부토건을 인수하고요. 예. 또 다른 이제 그 웰바이오텍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 세 회사의 주식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예. 이 관계회사들은 주가 조작을 할 때 예. 주가 조작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예. ABC는 관계회사들을 다 같이 조사를 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는요. 네. 그 지배 구조 자료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일준이라는 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구조인데 예. 그러면 금감원에서 조사를 할 때 이 웰바이오텍하고 DYD하고 삼부토건을 다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삼부토건만 지금 조사하고 그것도 지금 2차차 시간만 끌면서 지고 있는 네.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것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삼부토건은 꼴이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일 가능성이 그래요? 대단히 높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삼부토건은 그 200개의 의심 기자에서 10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웰바이오텍은요.
거기에다 더해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재매각을 해가지고 예. 400억의 시세 차익을 추가로 발생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호재로 주가도 똑같이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삼부토건이 5.5배 올랐잖아요. 네. 여기는 5.1, 5,2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다음부터 폭락을 하는데 삼부토건은 지금 400원이고 엘버히텍은 500원이고요. 네. 그것도 거래 정지된 상태. 너무나 똑같은 주가 조작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아, 그 5월 22일 날 원희룡 장관이 저 포럼에 참석하는 예. 날 삼부토건 대표 말고 삼부토건 대표도 갔지만 웰바이오텍 대표도 갔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날 5월 22일 날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DYD가 모두 상한가를 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그 주가 조작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하겠죠. 그건. 그게 요 삼형제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 조작 범들은 요 삼형제를 가지고 놀이터를 해서 주가 조작했다라고 예.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인데 그렇죠. 예. 지금 금감원에서는 제가 그때 정무 현안 질의 때 예. 질문을 했더니 예. 조사 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시세 차익이 100억이 났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는 예. 그 삼부토건에서만 시세 차익만 한 거기 예. 때문에 추론해 보면 알바이오텍이라든지 예. 엘바이오텍이라든지 DYD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정말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요.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부부가 물론 직접적인 관계 수사를 해봐야겠지만요. 지금 겉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해도 대통령 부부와 장관이 무슨 주가 조작에 얼굴마다만 한 것 같은 모양새가 펼쳐져 있는 건 팩트 아닙니까? 그냥?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이런 망신이 어딨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더 뭐 의혹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떳떳하게 그렇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버젓이 주가 조작의 어떤 그 얼굴마담처럼 지금 이용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국가 입장에서는 이 국가의 어떤 그 명운을 걸고 네. 한번 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아주 쉽게 이 주가 조작 조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뭐냐면 200개의 의심 계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DYD도 조사해보면은 뭔가 의심 계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의심 계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CD를 헐값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CD를 헐값으로 받아갖고 40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그 CD를 헐값에 받은 사람들 명단은 다트라고 예. 그 금감원의 공시 시스템에 떠 있어요. 예. 방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헐값으로 받은 사람들 명단과 주가 조작 의심 계좌에 있는 그 명단을 갖고 대조해 보면 예. 공통된 사람들이 나올 예.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주가 조작은 차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공통된 사람들이 주가 조작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사람들부터 조사를 해나가다 보면 차명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들도 훨씬 그렇습니다.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부만 가지고 7개월째 저렇게 지고 있으니까 예. 더 의심을 사는 거죠. 김 의원님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상황 자체가. 예, 예. 근데 저번에 그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제가 언뜻 보니까 김건희 여사 계좌를 확인했습니까? 뭐 관련성, 그러니까 그 머뭇하다가 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결국 안 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김건희랑 예. 원희룡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 200개 의심 계좌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200개 의심 계좌에. 그러니까 누가 그 김건희가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요. 주가 그것도 조작을 그렇고 합니까?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웰바이오텍이나 DYD 쪽엔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이 더 큰데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삼형제를 조사하면은 예. 거기서 분명히 저 단서가 나올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합리적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이 어떤 이 현 정권 둘러싸고는 수사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이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특검이고 안 되면 탄핵 뭐 이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민주당은? 일단 저희가 그 특검법을 다시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지금 그 한덕수 그 대행의 태도를 보면은 안 또 하겠죠? 이제 예. 제2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또 계속해서 그거를 그 자시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 상설 특검을 우리가 이제 발의를 한 거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래서 특검 추천 의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예.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안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헌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한번 봐줬다는 의미는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즉시 임명하라는 예. 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예. 해서 한번 중대한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서 봐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미 이제는 다시 돌아왔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벌써 100일이 이제 넘어가는 예. 거고 예. 추천 의뢰도 계속해서 안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상당한 기간도 한참 도과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천 의뢰를 안 하면은 이건 충분히 저는 그 재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예. 그렇게 그 헌재로 갔을 때 다시 그거를 기각할 것은 명분이 좀 작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상설 특검만 돼도 좀 어떤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 아닙니까? 수사 자체가 워낙 단순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이 웰바이오텍에서 400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알려진 게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웰바이오텍의 주주가 바뀌어서 경영진이 바뀌어요. 예. 근데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을 업무상 예. 배임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CD를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 400억 정도의 회사한테 그 손해를 끼쳤다. 예. 그겁니다. 아. 그래서 강남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스트트랙에 수사 중인 사건은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태워야 되는데 태우진 않으면서 지군 있으면서 뭐 4월 안에는 뭐 이거를 그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예. 언론에다가 또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 끌기밖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그 패스트트랙 통해서 빨리 바로 고발해 버리면 예.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가 뭘 일반인이 해도 하겠어요 보니까 이 수사권만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그 간단하고 구조가. 네. 그다음에 이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행태들이. 네.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것은 예. 그 이복현 원장이 예. 최초의 친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 검사 시절에 예. 자본시장 범죄를 많이 수사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예. 그 제일모직과 전공이죠. 삼성, 예. 그 삼성물산 그 합병거를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사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상법 개정 필요하다 막 그렇게 주장했던 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주가 조작 그 조사에 ABC에 A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 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보면 우리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예. 그 명품백 수사 종결한 그 기시감이 들 수밖에 예. 없는 것이죠. 자 관련해서 그래서 상법 개정안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난 3월 13일 날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예. 상법 개정이. 예.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은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지금까지는 회사에만 있었는데 이제 주주까지 확대하는 예.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그 좀 더 자세히 설명 못 알아들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저희 예. 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가는 예. 아주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선진 지수 MSCI의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예.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거든요. 예.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회사의 가치는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예. 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에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배주주들이 경영권 승계라든지 그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예. 위해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지배 구조를 많이 개편해 왔거든요. 예. 그거를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이사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회사에 대해서만 성간주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예. 주주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예. 이제는 그 주주 충실 의무가 주주에도 확대됐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제 그럼 소송을 이사들이 당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금감원장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건 반대합니까? 여당은 지금? 지금 원래는 예. 그 윤석열, 한동훈, 예. 최상목, 이복현까지 전부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재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예.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그래요.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하자 이렇게 예. 입장을 바꿔놓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를 당론으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이복현 원장은 또 입장을 또 바꿔서 바꿨습니까? 예, 예. 뭐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기가 직을 걸고 말겠다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진정성은 제가 봤을 때는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입장을 막 왔다 갔다 자주 바꿨기 때문에. 예. 네. 요번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네. 유상증자. 네. 그 건도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바로 예.
이것도 바로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의 한 방법입니다. 유형입니다. 예. 유상증자. 그러니까 예.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주식 가치가 희석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은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니까 예.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 에어로 그 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발표를 3월 20일 날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하루 만에 17%가 폭락을 예. 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이것이 그 하나에서 그 하나의 그 김승현 회장이 저 자식들에게 예. 경영권 승계를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했다라는 의혹이 의혹. 예. 시장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주가를 폭락시켜 가지고 유상증자 할 때 사들여서 네. 좀 싸게 상속을 하려 그러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총 3.6조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예. 했습니다. 이게 당군일의 최대 예.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1.2조는 사업비로 뭐 시설 투자를 예. 하겠다고 하고 2.4조는 그 출처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사실 불분명한데 문제는 유상증자 하겠다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10일 전에 예. 10일 전에 이미 그 자기네 사내 유보했던 돈으로 1.3조를 들여서 자기네 계열사의 지분을 예. 취득합니다. 시간이 정말 다 예. 됐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